여보,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알던 동창을 만났는데 보험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 설마 보험 들어달라고 연락 온 거야? 그런 거 같긴 한데, 워낙 학교 다닐 때 친했던 녀석이라 좀 도와주고 싶긴 하네. 하여간에 착해 빠져서는 어디 보험인데? 땡땡생명. 자기나 나는 좀 그렇고 엄마 걸로 하나 해드릴까? 음, 뭐 당신이 알아서 해.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하나쯤 더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그럼 내일 동창 만나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야겠다. 이왕 하는 거니까 좋은 걸로 잘 준비해달라고 해. 어련히 잘해주겠지. 근데 엄마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싫어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아무래도 자기보단 내가 어머님하고 더 돈독하잖아. 우리 엄마인데 왜 네가 더 친한 건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보통은 나쁘지 않나? 나쁠 이유가 없지.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어머님 뵈러 가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해주시는 거 몰라서 그래? 그래, 잘 알지. 맨날 나만 찬밥이지 뭐. 어이구, 자긴 내가 잘 챙겨주잖아. 어머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 친한 친구였는데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좋지 뭐. 고마워, 여보.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젠장 먹었지? 너는? 저도 먹었죠. 된장국에 계란 후라이, 깻잎김치랑 멸치볶음하고 오뎅이랑. 아이고, 됐다. 뭘 일일이 읊고 있어. 뭐 먹었나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렸죠. 하나도 안 궁금하다. 어련히 혜경이 네가 잘 챙겼겠어? 그쵸? 제가 좀 잘하죠. 그래, 내 며느리 아주 잘하지. 뭐 먹었는지 자랑하려고 전화했냐?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세준 씨가 고등학교 동창을 이번에 만났는데 그 동창이 보험 일을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친했던 친구기도 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보험을 하나 들어주고 싶어 해서요. 아이고, 친했으면 여태 계속 연락했겠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친했으면 뭐 얼마나 친했겠어? 내가 세준이 고등학교 때 친했던 애들은 웬만큼 다 아는데. 누구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간만에 폼 좀 잡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넌 속도 좋다. 세준 씨 좋으면 저도 좋고 어머님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도 있는데 하나쯤 더 준비해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에? 무슨 소리냐? 내 보험을 든다고? 어머님이 제일 필요하신 분이니까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나이엔 장사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 네가 시엠이 늙었다고 놀리는구야? 전 사실을 말하는 거죠. 암튼 그래서 어머님 앞으로 준비할까 하는데 어머님 허락도 필요하니까 전화 드린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님 걱정이 있는지 세준 씨가 먼저 말 꺼내더라고요. 효자 아들이죠? 그 녀석이 효자면 이 세상에 효자 아닌 놈 없다. 세준이 그놈이 나한테 효도한 건 딱 하나, 너랑 결혼한 거야. 하긴 그게 세준 씨가 제일 잘한 일이죠. 너도 찬성한 일이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보험은 뭔 내용인지 들어도 모르니까 네가 잘 살피고 해. 네, 어머니 그럴게요. 그리고 그거 들을 거면 괜히 너네 돈 쓰지 말고 내가 돈 내고 하는 걸로 가져와. 왜요, 어머니? 저희가 내드릴 건데. 잔말 말고 내가 내는 걸로 가져와. 아님 나 안 한다. 나 아직 너네한테 그런 거 의지할 만큼 안 늙었다. 에이, 저희 마음이죠, 마음. 그렇게 안 할 거면 나 안 들란다. 아이고, 어머님 고집 누가 말리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서류 받아서 어머님 가게로 갈게요. 그러든가 그럼. 가게 올 때 반찬통도 좀 넉넉히 가져와라. 쬐끄만 거 두어 개 가져오지 말고 많이 가져와. 알겠어요. 그럼 쉬세요. 그래, 너도 저녁 챙겨 먹었으면 쉬어. 주부 퇴근해. 알겠어요. 퇴근할게요, 저도. 며칠 뒤. 여보, 얘가 어머님 가게에서 오늘 서류 사인해서 받아오긴 했는데. 그랬어? 고생했어. 근데 생각보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놀랐어. 원래 이렇게 비싸? 생명보험이 다 그렇지 뭐. 보장 내용도 사망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저축식이라서 그래.
나중에 환급도 되는 거라서 그냥 저금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어. 나도 좀 가격이 크다고 생각은 했는데 친구 녀석이 들고 왔는데 비싸다고 뭐라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에이그, 그 허세가 또 도지셨구만. 허세라니, 우정이지, 우정. 그 우정 2번 챙겼다간 큰일 나겠네. 암튼 난 어머님이 부담되실까봐 좀 신경 쓰여.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엄마도 그렇게 아니까 사인해준 거겠지. 그런 걸까? 영 마음이 개운하지 않네. 괜찮아, 괜찮아. 정 뭐하면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돈 주면 되잖아. 그럼 나 이거 내일 친구 가져다 주고 저녁 좀 같이 먹고 술도 한잔하고 와도 되지? 친구가 고맙다고 자꾸 뭘 사준다고 하더라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더니. 알겠어. 많이 얻어먹고 오셔. 3달 뒤. 그게 소재지 파악은 됐는데요. 남편분이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서요.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뇨? 왜요? 제가 배우자인데요. 네, 배우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니 연락을 주시거나 소재지를 알려드려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거부를 하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배우자인데 못 알려주신다는 건가요? 법규상 가출인이 성인이시라서 거부하실 경우 소재지를 말씀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왜요?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전 그냥 왜 집을 나갔는지 잘 지내고 있는 건지 그것만 알고 싶을 뿐인 거예요. 지내시는 건 무탈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것도 알려드릴 수 없어요. 직접 배우자분과 연락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을 받질 않으니까 경찰을 찾았죠. 저기요, 애가 고등학생이에요. 한창 예민한 시기인데 아빠가 출장으로 집을 비웠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너무 오래됐다고요. 애한테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경찰에서는 직접 연락이 가능한 건가요? 언제 돌아올 생각인지 물어봐 주실 순 없으세요? 개인적인 부분까진 저희가 도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시단 거네요. 알겠습니다. 혜경아, 뭐래? 남편은 찾았어? 무슨 일이야 대체? 찾긴 찾았어.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다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세준 씨가 알리고 싶지 않아 한대. 왜일까? 갑자기 출장 간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왜 알려주지도 않는 걸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면 어떡하지? 정말 무슨 일이니 갑자기. 연락은 왜 계속 안 받는 걸까? 모르겠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진정해 혜경아, 별일 없을 거야. 기다리면 돌아오시겠지. 그럴까? 회사도 갑자기 그만뒀다는데 이대로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럴 일은 없어.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바람이 좀 쐬고 싶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너한텐 차마 말하지 못했다구나. 뭐 그런 거. 진짜 그런 걸까? 그렇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설마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좀 있으면 돌아오실 거야. 넌 그냥 돌아오시면 따뜻하게 맞아줄 생각이나 해. 알겠지? 알았어. 어머님한테도 딸애한테도 말 못하겠고 너한테밖에 상의할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난 그냥 듣기만 해줄 뿐 아무것도 도움이 못 되는데 뭐. 나중에 너네 남편이랑 같이 술이나 한잔 먹자. 내가 쏠게. 그래, 그러자. 6개월 뒤. 혜경아, 요새 통 세준이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즘 뭐하고 지낸다니? 세준 씨요. 저번에 장기 출장을 가서 그래요.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갔어요. 장기 출장? 그놈 새끼는 나랑 마지막 통화한 지가 반년이 다 돼간다. 아이고, 무심한 놈. 이번엔 해외 출장이라서 연락이 안 되는 곳으로 가서 그래요. 간지 좀 됐어요. 급하게 잡힌 출장이라서 연락 못 드리고 갔나 봐요. 너라도 계속 못 봤으면 아주 실종신고 할 뻔했다니까. 실종신고요?
어머님도 참. 걱정 마세요.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돌아와요. 오면 바로 어머님한테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어디로 갔길래 연락이 통 안 된다니? 거긴 뭐 전화도 없대. 저도 자세히 몰라요. 동남아 어디 쪽이라고 했는데 워낙 바빠서 그런 건지 저랑도 연락이 잘 안 되는걸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그런 놈이랑은 이혼해버려. 지 마누라 귀한 줄 모르고 사는 놈 같으니라고. 저야 어머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괜찮아요. 전 어머님하고 결혼한 것 같은걸요? 에라이 징그럽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이따가 가게로 넘어가도 돼요? 저 어머님 감자탕 너무 먹고 싶은데. 가게로? 그래라. 요새 영 일손이 딸리는데 와서 감자탕도 먹고 좀 도와주고 가든지. 공짜로 먹을 생각은 아니겠지? 아무렴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 이참에 어머님 가게에서 일 배우면서 좀 거들까요? 네가 곱게 큰 네가 식당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 아서라. 괜히 몸만 상해. 곱게 자라긴요. 저 엄청 험하게 자랐어요. 세준 씨도 없는데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심심하고 은하 학원비랑 대학 자금이랑 준비하려면 저도 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님, 저 월급 많이 주실 거죠? 애가 아직은 고등학생인데 벌써부터 대학 자금을? 왜? 세준이가 벌이가 요새 시원찮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도 조금이라도 벌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왕지사 어머님 옆에서 벌면 더 좋고요. 저 의외로 일 잘해요, 어머님. 네가 뭐든 못하겠니? 일단 가게로 넘어와. 넘어와서 얘기하자. 몇 달 뒤. 엄마, 혹시 아빠 죽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뭐라고? 은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 출장 갔다고 한 게 벌써 1년도 넘었어. 내가 아무리 어려서 뭘 모른다지만 이게 평범한 출장이 아니란 건 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은 하지 마. 알겠지? 그럼 아빠 혹시 사고 쳤어? 그래서 교도소 간 거야? 내가 너무 충격받을까 봐 나한테만 말하지 못한 거지. 아, 아니다. 할머니도 모르시던데. 엄마, 진짜 무슨 일이야? 우리 은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데? 나중에 소설가 하면 딱 좋겠어. 엄마, 말 돌리지 말고. 진짜 아빠 괜찮은 거 맞아? 맞아. 괜찮, 괜찮지. 아무 걱정 마. 그냥 출장이 길어져서 그래. 곧 돌아오실 거야. 수상한데. 진짜 수상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학생의 본분은 공부. 너 숙제는 다 했어? 맞다. 학원 숙제. 엄마, 그럼 미리 잘 자. 난 숙제하고 자야 돼. 그래, 적당히 하고 자. 혜경아, 지금 통화 괜찮아? 나 오늘 쉬는 날이라서 집에 있어. 무슨 일이야? 그래? 그럼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소파나 침대에 좀 앉아봐. 뭔데? 무슨 일인데? 그냥 일단 시키는 대로 좀 해. 알겠어. 무슨 호들갑이야? 주변에 딱딱하거나 그런 거 없지? 너 앉아 있는 거지? 네네,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말해봐. 뭔데 이렇게까지 난리법석이야? 나 네 남편 어디 있는지 알았어. 뭐라고? 정말? 어딘데? 어떻게 알았어? 하나씩 말해줄 테니까 앉아. 일단 앉아서 들어. 어? 알았어. 우선 얼마 전에 애들이랑 강원도 여행 다녀온 건 알지? 너도 같이 가자니까 넌 안 간다고 했잖아. 알아. 거기서 본 거야? 그래, 거기서 봤어. 애들이랑 장 보러 나갔다가 시끌시끌하길래 뭔가에서 봤더니 마을 잔치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 구경이나 해볼까 해서 갔는데 웬일이니 거기 떡하니 있더라고. 나도 긴가민가 해서 한참 봤는데 네 남편 맞더라. 정말? 거기가 어디야? 무슨 동네인데? 나 지금 바로 나갈게. 바로 지금 버스 타러 가야겠다. 혜경아, 잠깐만 기다려봐. 좀 앉아서 끝까지 들어보라니까. 가면서 들을게. 나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끊지 말고 기다려. 야! 내 얘기 좀 끝까지 들어보라고. 네 남편이 혼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어? 아,
그게 말이야. 놀라지 말고 들어. 네 남편이 웬 여자랑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여자 임신한 것 같았어. 설마 해서 계속 지켜봤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 뭐? 며칠 뒤. 혜경아,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이것만 좀 하고요. 무슨 일이세요? 식당 일이 만만치 않지? 그러게 내가 하지 말라니까 요새 통 기운도 없어 보이는데 잠은 좀 자는거니? 아니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요새 피로가 좀 쌓였나 봐요. 영 안색도 안 좋은 게 걱정이구나. 그러지 말고 좀 쉬는 게 어떻겠니? 괜찮아요. 그래도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 저 괜찮다고요. 혜경아,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다정하게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시면서 그게 혹시 무슨 일이 있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민한 거니까 어머님이 좀 이해하세요. 그래, 알겠다. 그러지 말고 당분간 식당 일은 좀 쉬는 게 어떠니? 이번에 확장하면서 사람도 많이 들였고 좀 쉬어도 괜찮을 텐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럴 수 있지.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니. 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 다 이해하지. 힘들면 그럴 수 있어. 일지일호. 할머니, 우리 강아지. 아이고, 그새 더 이뻐졌네. 전 원래 타고난 미모라고요. 근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설마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냐?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어머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프긴 네가 아프지. 난 팔팔하다. 은하야, 네 엄마 살 빠진 건 안 보이니? 엄마는 요새 미모 가꾸기 중인가 보죠. 여자의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랬어요. 근데 할머니는 예외. 난 왜? 난 여자가 아니야. 아니요. 할머니는 더 빠지면 미모를 망치실 것 같아서 그렇죠. 뭐라고? 예끼, 이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할머니 너무 좋아. 아빠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게. 아빠? 응, 아빠 못 본지 너무 오래됐어. 진짜 너무해. 그러게, 세준이 출장 간지 벌써 2년이 좀 넘었지 않니? 별일은 없는 건지. 얼마 전에 소식 들었어요. 잘 있대요. 그러니? 아무리 장기 출장이라지만, 아니, 집에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는 게 맞는 거니? 그래도 중간에 한 번씩은 와야지. 오며 가며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지 뭐. 애 아빠 얘기보단 어머님 이번에 가게 분점 내신다고요? 그래, 네가 가게 일 도와준 뒤로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되지 않니? 네가 친절하고 그러니까 손님도 어찌나 칭찬을 하든지. 어머님 손맛이 좋아서 그렇죠. 먼 곳에서도 일부러 어머님 감자탕 먹으러 오시는 건데요. 늙은이 손맛이 다 그렇지 뭐. 암튼 이번에 분점 내면 네가 맡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니? 제가요? 어머님, 전 아직 부족하죠. 더 배울 게 많아요. 음식 장사가 가게 청결하게 관리할 줄 알고 친절하게 손님 대할 줄 알면 되는 거지. 분점 맡아서 해보면서 가게 운영도 좀 익혀둬. 할머니, 그럼 우리 엄마 사장님 되는 거예요? 은하야,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우리 은하, 엄마가 사장님 돼서 좋니? 그럼요. 할머니도 사장님, 엄마도 사장님 하면 아빠는 그냥 회사 그만두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 그만두고 집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은하야,
아빠 많이 보고 싶지? 어, 엄마는 안 그래? 엄마는, 엄만 은하랑 할머니랑 같이 있어서 괜찮아. 2달 후.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미용님 보호자님이신가요? 네, 제가 보호자예요. 저희 어머님 얼마나 다치신 거예요? 환자분께서 주방에서 넘어지시면서 골반에 골절이 왔는데 골반 골절 특성상 내부 출혈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응급수술로 뼈를 맞추어 고정이 났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도 골반 골절의 경우 회복이 쉽지 않은데 환자분은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 후에도 후유증이 많이 남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후유증이요? 골반의 변형으로 인한 다리 길이의 차이도 있으실 거고요. 운동 범위도 제한되실 거예요. 요통이나 둔부 통증도 있으실 거고 보통 고령의 환자의 경우 골반 골절로 인해 사망하실 확률도 있습니다. 사망이라뇨?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단 말씀이신가요? 그러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자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어머님 꼭 잘 좀 부탁드려요. 반년 후.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오늘도 많이 아프세요? 오늘은 괜찮다. 그보다 혜경아, 난 그냥 내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언제까지고 너한테 이렇게 짐이 될 순 없잖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동도 힘드신데 혼자 어떻게 지내신다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내 집에 가 지내야지. 그게 내 마음도 편해. 제 마음은 안 편해요. 그냥 어머님이 마음 좀 불편하게 지내세요. 아휴, 네 신랑은 아직도 소식이 없니?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지엠이 큰 수술하고 반신불구가 됐는데도 전화 한 통이 없어. 그만한 사정이 있어요. 무슨 놈의 사정? 어디 가서 죽어 나자빠진 게 아니고서야 이럴 순 없다. 혜경아, 설마 세준이 녀석 어디서 사고라도 당한 거야? 그런 거니? 아니에요. 사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연락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지 애미가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연락은 한번 왔었어야지. 넌 뭐 알고 있지? 나한테 말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뭐니? 어머님이 모르셔도 되는 일이에요. 그냥 모른 채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지 말고 말 좀 해봐라. 사실 진작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연락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니니? 처음엔 실종인가 생각도 했다. 근데 네가 그다지 찾아 헤매는 것 같아 보이진 않길래 어디 있는지는 아는가 보다 했다. 네가 알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대체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혹시 세준이 바람났니? 어머니, 그걸 어떻게... 뭐야, 정말이야? 그 녀석 바람났어? 네, 사실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 지 1년도 넘었어요. 아이까지 있는 것 같고요. 이 처죽어도 시원찮을 놈이, 그 놈이 널 두고 지금 딴 살림을 차렸다는 거니? 그걸 알고 있으면서 여태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혈관이 터지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지금 내 수발을 들고 있는 거야, 네가. 어머니, 제발요. 다 말씀드릴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위험하시다고요. 하, 내가 너를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세상에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구나. 지금 남편은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렸는데 불구가 된 시애미를 걱정하는 거니?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저한텐 엄마 같으신 분이잖아요. 시집 오고 나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동안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저 어머님, 세준 씨 어머니라고 생각 안 해요. 제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준 씨가 무슨 짓을 했던 제가 어머님 모시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아이고, 이 못난 거사, 이 맹추 같은 거사. 그래도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속은 후련하네요. 저 이거 감추고 사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으이, 딱한 걸 어째.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한 달 후. 은하야, 오늘도 할머니 많이 안 좋으셨니? 엄마 할머니 오늘은 일어나지도 못하셨어. 낮 동안 돌봐주시던 아주머니도 그러시는데 전혀 못 움직이셨대. 전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신대. 내가 운동 조금만 하자고 졸랐는데도 전혀 못 움직이셨어. 엄마, 우리 할머니 어떡해? 괜찮아지시겠지? 당연히 괜찮아지시지. 넌 안 힘들었어? 너도 내년에 고3인데 엄마가 도와주진 못할 망정 너한테 도움을 받고 있으니 무슨 소리야, 할머니 일인데. 그리고 나 공부도 잘하고 있거든? 걱정은 마세요. 고마워. 엄마, 근데 아니다. 아니야, 엄마. 이따가 집에서 봐. 며칠 뒤. 혜경아, 이따가 가게 나가기 전에 유압 동사무소 가서 인감 증명 하나랑 인감이랑 좀 갖다 놔. 인감은 갑자기 왜요, 어머니?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니 가게 일도 그렇고 네가 맡아서 하려면 아무래도 네 앞으로 다 넘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다. 어머님 곧 일어나실 텐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잔말 말고 인감이랑 도장이랑 가져다 놔. 정말 예나 지금이나 고집은 여전하시네요. 그 성질만큼 얼른 건강해지셔야죠. 넌 내가 다시 건강해졌으면 좋겠니? 당연하죠. 제가 지금 제일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자유롭지. 사실 지금이라도 세준이 놈하고 이혼하고 넌 네 인생 살아. 제 인생은 지금 여기 있어요. 세준 씨 없어도 저 잘 살 수 있어요, 어머니. 게다가 은하도 내년에 수능 치러야 되는데 이혼 같은 일로 애 공부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엄만 네가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너한테도 은하한테도 미안해서 저승에 가서도 눈을 못 감겠다. 그 눈 감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승도 나중에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제 옆에서 오래오래 엄마처럼 계셔주세요. 2달 뒤. 은하야, 할머니 기저귀 다 떨어졌네. 장롱에 여분 사다 놓은 거 있으니까 좀 가져올래? 알겠어. 내가 뭐 안 도와줘도 돼? 괜찮아. 수건이랑 대한 엄마가 가져올 테니까 기저귀만 좀 꺼내와줘. 혜경아, 세준이 좀 불러와라. 어머님 또 그러신다. 세준 씨는 지금 멀리 있어서 못 온다니까요. 누구세요? 저예요, 혜경이. 어머님 며느리요. 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서운하게. 혜경아, 혜경아. 어머니. 할머니, 혜경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찾지 마세요. 혜경아, 이상한 사람이 막 화를 냈어. 이상한 사람이. 그 사람은 괜찮아요. 할머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죠. 혜경아, 세준이 어디 갔니? 세준이 불러와라. 할머니, 아빤 지금 멀리 있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엄마, 진짜 아빠 안 와? 왜 안 와? 일 때문에 그래. 아빠도 오고 싶어 하셔. 거짓말. 할머니 이렇게 아빠 보고 싶어 하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2년이나 다 돼가는데 나한테도 연락 한 번 없어. 아빠도 미안해하고 있어.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자. 세준이 없어. 세준이. 어머니, 세준 씨 없어도 제가 있잖아요. 세준이 어딨니, 애경아. 우리 세준이, 세준이. 할머니. 아빠 미워. 할머니가 이렇게 짰는데 너무해. 어머님, 죄송해요. 여보, 여보. 많이 기다렸어요. 왜 이제 와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여보, 사실 여보 없는 동안 나 별로 외롭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생겼거든. 엄마,
할머니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찌나 똑똑하고 이쁘고 착한지.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욕심나서 어떡할 뻔했기요. 당신은 먼저 가서 그런 예쁜 며느리 못 봐서 억울하겠소. 어머니, 우리 아들이 그런 귀한 아이 데려다가 고생시켜서 내가 차마 말을 못했어. 나보고 엄마 같다고 하는 애한테 차마 나도 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못했네. 너무 내 욕심 같아서. 어머니, 더 고생시키기 싫으니 이제 나랑 갑시다. 같이 가요. 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엄마. 장례식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혜경아, 너 잠은 좀 잤어? 은하는 어쩌고 있어? 은하는 친구 집에 잠시 가 있으라고 했어. 가뜩이나 할머니랑 정이 깊다는데 너무 충격이 커서. 잘했어. 그나저나 너도 너다. 여태 바람난 남편 시어머니 모신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혼자 빈소리 지켜? 시어머님 아니야. 나한테는 엄마나 마찬가지신 분이었어. 아무리 그래도. 야, 조혜경. 여보? 너 우리 엄마 어떻게 한 거야? 어? 우리 엄마 죽게 하고 너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어떻게... 엄마 장례식장에 아들이 오는 게 당연한 거지. 넌 우리 엄마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해서 돌아가시게 한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여기 앉아있어?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이보세요, 은하 아버님. 지금 2년 만에 나타나서 어디 와서 행패해요? 여기서 지금 낯장 들이미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어디서 손찌검이야? 이건 뭐하는 년이야? 집안일에 관계없는 사람은 빠져. 년? 년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래, 년이라고 했다. 어쩔 건데? 남편이 출장 다녀온 사이에 시어머니를 죽게 하질 않나? 장례식장에서 상주한테 대들질 않나? 이거 아주 쌍으로 쫓아내야겠구먼. 상주라니? 누가 상주인데? 당신이 상주야? 네가 아들이긴 하니? 우리 엄마 아들이 나 하나인데 그럼 나 말고 누가 있어? 어머니 사고 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1년 가까이 누워 계셨어. 사고 난 직후 내가 얼마나 연락을 했는지 알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얼마나 당신을 보고 싶어 했는데. 네가 인간이면 어머님 아들이면 진작 왔어야지. 아무리 바람이 났어도 왔었어야지. 바람? 무슨 바람? 무슨 근거로 그딴 헛소리라는 거야? 어? 근거 여기 있는데. 강원도에서 배부른 여자랑 다정하신 모습 내가 봤거든요. 어찌나 사이가 좋고 다정한지 동영상이며 사진이며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실래요? 뭐라고? 야, 그거 다 불법 도찰이야. 내가 너 불법 도찰로 신고할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도 알아봤는데 이거 마을잔치 모습을 찍은 거라서요. 합법적이라고 하던데요. 전체 모습을 이렇게 쫙. 이건 공개적인 이벤트라서 누구나 다 촬영 가능한 거라네요. 당신 조용히 어머님 장례식 지키지 않을 거라면 나가줬으면 좋겠어.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든 당신이 어떤 인간이건 난 어머님 끝까지 잘 모시고 싶으니까. 발인날. 엄마도 이제 땅에 다 묻었으니까 나랑 얘기 좀 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아, 뭐라는 거야. 얘기 좀 하자고. 무슨 얘기?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미 알고 있다면서. 인사해. 정민수라고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정민수? 세준 씨 와이프분? 그동안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세준 씨 어머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뭐라고? 잠깐, 정민수? 고등학교 동창이려던 그 보험 설계사? 맞아요. 세훈 씨하고는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제 첫사랑이 세준 씨였는데 영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오랜만에 했는데 글쎄, 세준 씨도 다시 저를 보니까. 아시죠?
남녀 사이란 게 원래 무자르듯 잘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미안하게 생각은 해요. 지금 유부남이랑 바람났단 말을 이렇게 당사자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건가요? 결혼 그거 했다고 사람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죄책감은 세준 씨도 느끼고 있어요. 은하라고 했나요? 그쪽 인생에 흠집 만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은하 우리가 잘 키울게요. 어차피 고3이라면서요. 손 갈 일도 없겠네. 제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준 씨, 내가 지금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당신한테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 당신 사는 아파트, 그거 당신 앞으로 해줄 테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당신도 다른 여자 사랑하는 남편이랑 살아봤자 행복하겠어?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각자 제 갈 길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게다가 아이는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알고 있다면서요? 우리 애가 너무 어려서 아직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잡음 나지 않게 조용하고 원만하게 이혼 진행하실까요? 진혜경 씨? 그리고, 고세준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네, 저는 땡땡 로펌 오규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이요? 변호사님이 무슨 일이신가요? 작고하신 허미용님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요. 이게 그 유언장입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허미용님의 개인 재산인 현금 3천만 원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유산 상속의 경우 두 분의 이혼은 앞으로 2년 뒤에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지금 이혼하면 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안에 이혼을 하실 경우 개인 재산은 전부 아동복지재단으로 기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기야 괜찮아.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신경 쓰지 마. 우리한테 보험금이 있잖아. 어차피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어. 유언장 내용은 개인 현금에 대한 부분이잖아? 맞네. 그 보험금은 별도인 거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네, 보험금은 별도입니다. 다만 허미용님 관련 사망보험금은 일전에 계약자인 허미용님의 의사로 수익자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증권의 수익자는 현재 진혜경님이십니다. 보험금 수령 및 상속세 관련까지 전부 진행해드리도록 허미용님께서 의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알고 있었어? 아니, 증권 담당자가 전데 저도 모르는 변경 신청이 언제 이루어졌단 말씀이세요? 의뢰인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셨고요. 당시 증빙 서류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은 지금 연인 사이로 보이시는데 맞습니까? 저흰 그냥 동창인데요. 동창 사이에 자기란 애칭은 사용하지 않죠. 사실 두 분의 사이에 대한 내용도 미리 언질받은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 중이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녹음은 진혜경님과 제가 있는 사이에서 발생한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항이란 것 알려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날 소송하는 뜻으로 변호사를 썼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당신이 며느님 및 손주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 피해받는 걸 보호해달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전에 운영하시던 가게의 본점과 분점의 소유권은 전부 진혜경님 앞으로 양도되어 있는 상태이며 관련 세금까지 전부 납부하셨습니다. 다만 분점의 경우 경영은 아드님이신 고세준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두셨습니다. 그럼 분점은 내 거라는 거네? 그거 팔면 얼만데요? 당신 바보야? 소유권은 네 마누라라잖아. 그럼 못 판다는 거야? 그래 이 등신아. 너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네 엄마가 재산 많아서 물려받을 거 많다며. 네 마누라가 다 가져갔네. 어? 그럼 난 그냥 식당에서 일만 하라는 거야? 보험금도 못 받고? 팔자 좀 펴보나 했더니. 야, 애 양육비로 꼬박꼬박 돈이나 보내. 안 그러면 알지? 그리고 돈 보낼 때 말고 나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거 완전 대박인 줄 알았더니 쪽박이잖아. 뭐라고? 민수야. 저기 그쪽 와이프분 미안하게 됐어요. 남편은 돌려줄 테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어쨌든 내 덕에 사망보험금 10억이나 타게 됐잖아. 그거 다 당신 거라면서.
난 완전 죽 써서 개중꼴이네. 재수가 없으려니까. 여보, 2년은 이혼 못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2년 동안 당신 마음 풀어지도록 정말 많이 노력할게. 난 그 2년 필요 없는데. 당신도 들었잖아. 가게도 보험금도 다 받게 됐는데 3천만 원 상속 안 받아도 상관없어.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민수 그게 자꾸 술 먹자 밥 먹자 그러면서 불러대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 꺼내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랬어. 그건 네 사정이고 적어도 어머님 쓰러지셨을 때 와보기라도 했으면 어쩌면 용서를 했을 수도 있어. 아니, 은혜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았을지도 몰라. 근데 이젠 안 돼.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사라졌어. 여보, 그래도 내가 은혜 아빠인데 직업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이렇게 내치진 않을 거지? 다시 말하지만 그건 네 사정이지. 내 연락 2년 동안 개무시했지? 너도 한번 개무시 당해봐. 어머님은 그동안 저 몰래 변호사님과 많은 일을 따로 진행해 두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본인의 아들 생각에 또 마음 아프셨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전 남편을 길거리로 마냥 내치진 못하겠더라고요. 분점에서 일을 시키면서 본체만 채 2년을 보낸 후 이혼했습니다. 사실 바로 헤어지고 싶었지만 딸애가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부모의 사정으로 방해하고 싶진 않았어요. 후에는 상간 사실을 빌미잡아 재산은 살던 집 한 채와 전 남편 몫으로 남긴 어머님이 유산만 가지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헤어졌습니다. 조만간 분점도 그만둔다고 하네요. 정민수 씨와는 상간녀 이혼 소송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중에 알게 된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여자가 낳은 애가 전 남편의 애도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볼만하던지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아주 조금은 그때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줘야 했던 상황엔 큰 도움이 되었지만요. 엄마와 아빠의 이혼이 아빠의 바람 때문이란 이야긴 결국 딸에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딸에는 크게 묻지 않고 부모의 이혼을 담담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여전히 딸에겐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유산 중 일부분은 은하를 위해 은행에 저금을 해두었고 나머지는 온라인 시장과 사무점 분점을 위해 재투자하였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